안녕하세요, 커피사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카페 창업 전 알아야 할 팁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챕터였던 카페 장비들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카페 창업하시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시기 전에 장비에 대한 사이즈 스펙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 안 하고 무작정 공사 먼저 시작하고 주방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장비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위치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후에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해야지 동선이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카페 장비에 대한 기본 구성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대부분 매장을 얻게 되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인 매장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길게 빠진 직사각형 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크게 빠진 매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매장 주방이 끝쪽에 이런 식으로 비치했을 때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포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이런 커피 장비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알맞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만약에 끝부분에 싱크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싱크대가 있고 앞에 주방바가 있고요. 뒤쪽으로 주방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해주실 게 뭐냐면 커피 머신을 뒤쪽에 위치하실 것이냐 앞쪽에 위치하실 거냐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게 된 경우에는 포스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면서 추출할 때 고객이 왔을 때 고개를 돌려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 근데 앞에 두었을 때는 아무래도 고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응대를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이 있고요. 자, 커피 머신을 만약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비치를 했다. 자, 그러면 동선을 짜야 되는데요. 커피 머신을 가운데 쪽에 놨을 때는 이 테이블 냉장고 항상 이 아래쪽에 있으신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이유는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얼음 같은 부분을 물통을 계속 꺼내고 재료들을 우유나 이런 부분들을 꺼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테이블 냉장고가 멀리 있게 된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커피 머신 밑에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빙기, 여러분들 아이스커피 만들 때 제빙기는 이렇게 테이블 냉장고 우측편이나 좌측편으로 해주시면 좋다. 하지만 제가 우측편으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싱크대 하수 부분이 이쪽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커피 머신과 제빙기가 배선이 호수가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를 짜봤습니다. 자, 그리고 믹서기, 여러분들 스무디나 과일 음료 할 때 블렌더가 필요하실 거예요. 블렌더는 항상 싱크대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라. 왜? 여름철 같은 경우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블렌더가 이쪽 왼쪽으로 비치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믹서 볼을 이용하실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싱크대 옆에서 사용하고 바로 헹구고 세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은 커피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자, 원두를 분쇄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라인더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엔 온수기. 자, 따뜻한 아메리코, 따뜻한 음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수기 같은 부분은 어때요? 자, 물론 싱크대에 있는 쪽 가까운 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필터에서 나와서 호수가 연결되지만 요거는 크게 배출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좌우측 상관없이 비치시켜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1인 매장으로 해서 쭉 진행하시다가 매출이 상승돼서 뭔가 장비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추가 장비들을 구매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쇼케이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디저트나 다른 음료들을 팔고 싶다면 꼭 쇼케이스는 처음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커피 머신을 앞쪽에 비치시켰다.
자, 어때요? 믹서 같은 부분 그냥 그대로 뒤에 두셔도 돼요. 항상 싱크대 옆에. 자, 근데 단점이 뭘까요? 앞쪽에 있을 때. 자, 싱크대가 여기 있으면 호수 부분이, 직수 부분이 커피 머신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동선을 가로질러서 온다거나 돌아서 위에서 온다거나 설치하실 때 비용이 추가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출되는, 찌꺼기가 배출되는 게 싱크대와 멀기 때문에 중간 호수에 걸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픈바가 좀 유행인 시즌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싱크대 옆쪽으로 해서 커피 머신과 제빙기는 가까이 돌아. 커피 머신 밑에는 테이블 냉장고가 위치하면 굉장히 편하다.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주문받고 제조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선 상태에서 모든 동작을 이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스텝 직원이 생겼을 때도 동선이 서로 엉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고요. 차후에 이제 쇼케이스를 구매했거나 처음부터 쇼케이스를 구매했으면 항상 옆 포스 옆에다가 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구매하면서 주문을 넣으면서 쇼케이스 안을 보고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게 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는 뭐 공식처럼 그런 것 같아요. 포스 옆에 쇼케이스,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원두만 썼을 때 여러가지 원두를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라기보다 고객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맛을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그라인더를 하나 더 준비해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수기를 살짝 밀고 그라인더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신맛이 나는 커피를 제공하겠다, 하나는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커피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고객이 좀 초이스해서 먹을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무디라든지 여름철에 빙수기 하나로 볼 안에 들어있는 걸 볼이라고 하는데, 볼을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 기계만 사용했을 때는 좀 과부하 걸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금방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믹서기도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해 주셔라. 그래야지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려요. 커피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도를 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카페 장비의 사이즈 스펙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양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4.5kW, 뭐 5kW, 6kW 이렇게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선을 빼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삼산선을 이용해서 열 효율에 좋은 전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기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저희 커피 머신은 용량을 이 정도 차지하니 요런 선을 좀 단독으로 빼주세요 라고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팁이고요. 아까 사이즈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주방 바에 대한 가구를 짰어요. 그러면 제빙기가 들어가야 될 공간,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가야 될 공간들 미리 알고 있어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공간만큼 띄워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좌우 간격, 앞뒤 폭 간격을 살짝 여유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개인이 셀프로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워낙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인테리어를 잘 하셔서,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 카페가 구성 자체가 좀 심플하면서 좀 공간에 미가 있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그래도 인테리어 할 때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광범위한 내용이 있지만 좀 저도 압축하면서 조금 빼먹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구두상으로 사진 자료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